페이지 103 대항쟁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중국의 정세를 보겠습니다. 수의 통일입니다. 자, 봐봐요. 중국 역사를 이 앞전에 잠깐 언급했었죠. 이진남북조 되게 중국의 혼란기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되게 혼란의 시기에 있었다고. 이걸 수나라가 통일했다고. 오케이? 수가 통일됐다고요.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게 돼요. 고구려 공격에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패망의 길로 갔어요. 오케이? 패망하자 다시 수나라를 이어서 당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흐름 뭐라고? 우리 역사인데 중국부터 해야 되면 왜? 애교 관계에 매칭되니까. 자,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쳐서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수는 고구려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국력이 쇠약해져서 또 민심이 나빠져서, 여론이 나빠져서 망했다고요. 그리고 다시 당나라가 다시 또 고구려를 공격한다고요. 고구려를 공격해요. 실패하잖아요. 당나라에 누가 손을 잡는 거야? 신라가 손을 잡아서 나당연합군을 만든다고. 오케이? 흐름 보는 거야. 나당연합군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야?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오케이? 그리고 당나라가 욕심을 부려서 두 개 나라 다시 싸운다고. 나당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누가 승리합니까? 최종적으로 신라가 승리합니다. 당나라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죠. 목적은 동일한 목적이었지만 실패했죠. 신라가 승리를 했지만 역사가들이 약간 비판이 있죠. 민족 내부의 싸움을, 외부의 세력을 끌어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가 승리하다 완전하게 우리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 확보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신라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전체 흐름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잡아야지. 전체 흐름 먼저 잡아야지. 막 본문 들어가면 달달달 막 외우면 어떻게 할 거야? 외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크게 봐야지. 우리 역사니까. 자, 하나씩 이제 가볼게요. 수의 통일. 수의 통일로 고구려와 돌고래 동맹하고 백제와 애가 친교하여 남북 세력을 형성하였다. 중학교쯤 되는 중간고사에 나오는 게 이런 문제예요. 어디 손을 잡고 어디가 손을 잡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의 통일로 고구려와 돌고래 손을 잡았대요. 자, 이게 수나라라고. 여기가 고구려라고. 그리고 여기가 돌고래라고. 돌고래는 오늘날의 트르키예, 옛날 터키예요. 트르키예. 터키라고 할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겠고? 터키. 이렇게 손을 잡았다고. 왜? 공동의 적이 여기 있으니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이 돌골과 고골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이게 공격을 쳐주는 거고, 얘들이 쳐주면 이게 쳐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연합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형제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돌골과 사이도 좋았고 6.25 전쟁 때 유엔군을 참전한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그래요.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네. 여수 전쟁 갑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 4차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갑니다. 1차, 영양왕 때 수 문제, 30만 대군 침입, 장마 전염병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마 장마 전염병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수나라 역사를 수사라 불러요. 응? 수나라 역사는 수사에 기록이 미미해요. 자기 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을 기록이 남겨놓은 게 없어요. 일종의 자존심. 우리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가 고구려한테 패하다니 패망의 원인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껏 나오는 게 장마 전염병 실패했다밖에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2차 갑니다. 영양왕 612년 수양제 113만 대군. 자, 수 문제는 아버지고 수양제는 아들이에요. 수 문제가 고구려 공격 실패하고 난 다음에 병석에 누웠어요. 병석에 누워서 유언격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요동을 공격하지 말라. 요동은 곧 요동이 이적이거든요. 고구려 땅이거든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수양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암살해버려요. 아들이.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정도니까. 그리고 아버지 유언을 거스리죠. 그래서 수양제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요. 113만 대군이에요. 수양제가 113만이에요. 아버지는 수 문제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113만 대군을 동원해요. 정규 균이 113만이에요. 근데 여기 플러스가 돼. 일품군이라는 게 200만이에요. 토탈 합치면 한 313만 명 정도가 동원돼서 요동을 오는 거예요. 일품군이 뭐죠? 그렇지. 노역부대인데요. 군대 전쟁하다 어떻게 먹고 쓰고 하는 거 전부 다 소비품이잖아요. 먹는 거 다 소비돼야 되지. 쌀, 그 다음에 부식, 전쟁에 필요한 요즘쯤 뭐 실탄이 뭐 이와 같은 것들. 그때는 활, 창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요걸 노역부대 일품군들이 200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일품군은 주로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을 통원해서 보급품을 운반해주는 후방부대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줘. 합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이 넘는 인구가 수양제가 끌고 와요. 중동부 세력들 인구가 많으니까 끄떡은 100만이야. 우리 6.25 전쟁 때 중공군 침입할 때 100만 군이 내려왔어요. 미군이 쏴도 죽어도 끊임없이 넘어오는 거야. 총으로 끊임없이 쏴도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포 빵빵 때리면 간다 해결돼. 전부 다 총이었더니 아무리 총질을 해도 애들이 100만이 시체를 넘고 막 넘어오니까 애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얘들 뭐지? 죽어도 시체를 받고 막 넘어오니까 100만 대군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미군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고민한 게 뭐야? 저기 핵포탄 하나 때릴까?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때리듯이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때렸으면 끝났겠지. 우린 하나의 나라로 잘 살고 있을 수 있겠지. 물론 휴증이 크겠지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을 쏘고 막 계속 막 넘어오니까 미치는 거지. 여러분 군인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 죽였는데 갑자기 뒤에 100만 명이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총을 쏴도 실탄이 실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후퇴하는 거예요. 113만이었다고. 그리고 일품군 200만이었다고. 자, 드디어 영웅이 등장합니다. 요동섬 정령에 실패하자. 요동성의 밑줄을 볼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주로 전쟁이 나면 산에다 높은 산에 성을 쌓고 올라오는 적을 향해 싸우는 게 산성 전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렇게 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요동성은 평지에 있어요. 평지에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저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동성을 얘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 무기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를 막 가지고 와요. 그 당시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버텨내요. 요동성을 우리가 버텨낸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얘들 우회해 버린다고. 우회해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야. 30만이 별동대가 오는 거야. 우중에 30만 별동대 평양을 향해서 왕 잡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성을 무너뜨리기 힘드니까 차라리 본토에 가서 왕을 잡아버리자, 생포해버리자. 그래서 우중에 30만 별동대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군인 전부 다 여기 다 배치되어 있어. 평양에는 주로 왕의 친위대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럼 30만은 적은 거 아니잖아요. 30만 별동대가 왕을 생포하게 쫓아온다 소식 들었겠지. 그럼 평양에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왕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평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 싸울 대상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나라 입장한테 함정 아니야 혹시? 공성전투. 성을 비워버렸다. 빌공짜. 함정 아니야. 후퇴해야 되지. 후퇴하는데 아저씨 다 기다리고 있다고. 2차 봐보세요. 을지문덕 아저씨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살수에서. 그래서 을지문덕에서 30만 대군이 살수에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살수에서 크게 승리했다. 대첩. 크게 물리쳤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네. 살수에서 거의 30만이 다 몰살당했다. 기록에 가면 수나라 역사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살아 돌아간 인원이 기천이었다. 약 기천이란 말은 한 1,500에서 1,600명 정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30만이 거의 몰살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3차, 4차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신에 뭐가 나빠질까요? 수나라의 민심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포함해서 남자가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쳐봐. 7명 전체가 다 여성만 남겨 전부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농업국가 시기에는 남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남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노동력이 훨씬 더 나으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이 최악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남성들도 뭐 하냐면 수로공사에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전국을 일일 생활할 거면 요즘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야. 강을 만들어서 일일 생활할 거면 저 끝에 생산된 물건을 내일 아침에 여기에 서울에 수도에다가 올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 그게 다 노동력이에요. 우리 농사인력 딸리는 노동력 동원시켜서 이거 다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농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형, 오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인원도 수로공사에 동원되는 거예요. 민심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걸 바톤 터치하는 누구라고요? 당나라예요. 당나라예요. 당나라 똑같은 짓을 해요. 중국을 다시 제패한 당나라는 또다시 요동을 잡겠다고 또다시 요동 공격을 또 시작해요. 자, 당나라 볼까요? 자, 봐볼게요. 수나라의 영웅 누구죠? 우리나라 지금 을지문덕이에요. 네. 을지문덕이 이걸 격파하죠. 또 당나라는 결혼부터 우리 연개소문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또 버티는 거예요. 당나라하고. 자, 3차, 4차 결과. 수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침략전쟁으로 민심을 잃었고 망했고 당나라가 건국됐습니다. 당나라 갑니다. 여당 전쟁 갑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원인. 당나라의 평창정책. 수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바톤 터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개소문의 대단강경책. 대단강경. 자, 봐봐. 조금 지워보자. 당나라 보겠습니다. 당나라가 만들 때 고구려는 영양왕이에요. 영양왕은 봐봐요. 수나라와 싸우고 난 다음에 고구려의 경제적 상황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 인명의 희생, 경제의 어려움, 전쟁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럼 영양 입장에서 어떻게 민심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요즘 말로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민심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친당 정책을 펼쳤어요. 새롭게 당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좀 친하게 지내보자는 친당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친당 정책을 싫어하게 돼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영양왕을 암살해버려요. 그 영양의 조카였던 꼬맹이 보장왕을 새롭게 옹립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바지왕인 거예요. 그리고 연개소문은 보장왕 시기에 당나라에서 강경제를 펼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죠. 피해도 따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나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라든가 정권을 잡았던 여당 정권들은 정책에 대해서 대외 정책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써야 되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다음에 언론도 봐야 되고 필요한 부분 지적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쉬운 정책이 아니죠. 왜? 우리 국민들 수준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되게 수준이 높아져서. 예. 말 안 해도 다 안다고요. 듣고 다 안다고요. 그죠? 사람이 눈이 있고 보고 듣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영리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책 하나 잘못 위반하게 되면 되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되게 우리가 발전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육 수준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그 연개소는 부여성의 비사성 밑줄과 천리장성 쌓습니다. 자, 이거 좀 연개소문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연개소문에 대한 스토리. 자, 고구려 사람이에요. 고구려 몇 부족 연맹체죠? 5부족 연맹체. 힘 있는 부족 5개 부족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운 나라다. 이게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연개소문의 집안 자체가 여기 5부족 안에 포함돼요. 이 5부족 연개소문 집안이 짱인 거예요. 하나의 짱인 거예요. 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장자가 이걸 계승하는 게 원칙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연개소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연개소문이 그 자리를 물려받으면 되는 거야. 바톤 타치하면 되는 거야. 장자니까. 장자 우선 원칙이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연개소문이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 이야기 바꿔보면, 고삐리 시기에 학폭소년이에요.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요즘 좀 일진이야, 짱이야. 이런 세력이었어요. 근데 보통 짱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짱이었던 거야. 말로 해서 짱이지 학폭소년이야, 쉽게 얘기했어. 학폭 고삐리야. 요즘 같은 사회에서 난리 나겠지만 그 시기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나머지 부족들이 연개소문이 5부족 중에 하나 짱이 된다면 얘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할 거란 얘기야. 정치에 와가지고 무력을, 힘을 이용해서 구박을 가고 정권을 잡을 까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과 왕들 전부 다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왕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짱이 될 수가 없는 세력이고 5부족 중에 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연개소문이 되게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다 무릎 꿇어 가가지고 제가요 철이 없어가지고요 요즘 말로 바꾸면 그냥 함부로 날뛰었나 봐요. 정말 철없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반성하고요. 일종의 반성문 쏘겠다 가서 고개 숙이고요. 왕한테 숙이고 나머지 부족 다 그 나머지 부족 왕들이 장자 우선의 원칙이니까 연개소문을 하면 그 밑에 동생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왜? 그러니까 장자 계승 원칙이 지켜져야만이 문제가 탈이 없이 가는 거야. 다른 부족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장자가 되는 법 없이 연개소문 안 됐잖아. 그 밑에 동생이 됐잖아. 그럼 다른 부족도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확 엎어버릴 수 있는 계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무너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사람들, 가진 자들은. 결국은 연개소문이 짱이 된 걸 허락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부족과 왕 입장에서 되게 영향한 거 나머지 부족 입장에서는 연개소문이 되게 못 믿어온 거야. 자, 오늘은 자기가 꼭 필요하니까 고개 숙였지만 나중에 힘이 생긴다면 이러지는 않을 놈이야, 이런 자식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놈이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자식을 수도에서 놔두는 것보다는 저기 멀리 보내자는 거야. 이 보내는 거야. 지도 다시 그려볼게. 여기다. 여기가 지금 당나라가 됐지? 자, 봐. 이게 요하지? 여기가 요동이지? 여기가 요서야. 고구려 땅이 요동부터 한반도 북부, 여기가 고구려 땅이야. 그럼 당나라 애들이 당연히 요동을 먹겠다고 온다고. 당나라에 오겠지. 요동 먹겠다고 오겠지. 그럼 요동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자꾸 요동성이 여기 있는 거야. 요즘 중국 땅이야. 고구려 땅이. 요동성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나라의 공격을 지켜야 되는데 마침 수도에다 놔둔 불편한 놈이 하나 있다고. 연개소문을 불편하니까 내보내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리장성을 쌓겠다는 거야.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당나라의 공격을 디펜스 하겠다는 거야. 그게 총책임자로 연개소문을 보내자는 얘기야. 왜? 수도에 놔두면 되게 껄끄러우니까. 가서 성을 쌓든가 싸우다가 죽든가 뭔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죽지도 않고 되게 성을 잘 쌓는 거야. 왜? 이제 성격 교제에서도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막 열심히 쌓고 있는 거야. 축성공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한 80%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연개소문 정보 귀에 들어오는 게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어요. 연개소문을 왕과 부족들이 제거하려고 한다는 음모가 연개소문 귀에 들어온 거야. 연개소문 때 아니 내가 지금 개가천선하고 나라를 위해서 축성공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없애려고 한다고 막 열받은 거야 이제부터. 그럼 내가 죽을 수는 없지.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럼 새로운 계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천리는 80% 축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왕과 부족들 전부 다 초대해요. 초대. 여기 잔치를 열어요. 말 그대로 축성식을 하는 거야. 성이 거의 완공 다 됐기 때문에 미리서 축성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과 신하를 전부 다 모셔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군사를 매복시켜놔요. 잔치상 옆에다가. 그리고 영양왕을 포함한 부족들을 완전히 싸그리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왕의 조카 어린아이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고 바지왕이야, 쉽게 얘기해서. 모든 권력을 누가 지는 거야? 일명 쿠데타야. 쿠데타를 통해서 연개소문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 싹 다, 군사까지 다 지게 되는 거야. 왕의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영양은 친당이지. 전쟁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근데 연개소문은 어떻게? 당나라가 세력을 키우고 있다.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군사를 키워서 맞짱 쳐야 된다. 그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책을 펼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대 왕과 대치되는 정책을 펼치는 거야. 근데 이게 연개소문이 고구려 완전히 휘어잡잖아요. 이렇게 휘어잡잖아요. 근데 문제는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군사도 키우고 막 증강되니까. 근데 연개소문이 죽잖아요. 죽게 되면 문제가 복잡한 거야. 연개소문 동생이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연개소문이 첫 번째 아들도 권력을 차지하려고, 둘째도 차지하려고, 셋째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거야. 아들내미 세놈하고 자기 동생까지도 그 권력의 맛이 되게 좋으니까 그 맛을 차지하려고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개소문 사후에 내분 발생으로 인해서 나당 연합군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최고 통치자가 멸망하게 되니까 지금 그 파워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당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연개소문 동생은 신라로 투항, 연개소문 아들내미들은 당나라의 투항. 풍비박산 나버렸어. 연시집안 풍비박산 나버린. 그리고 허울 좋은 왕권이 있는데 왕실은 다 망해버렸어. 씨가 다 말랐어. 나라 망한 거야. 이게 당나라와 수나라와 신라와 고구려 관계들이에요. 국제 관계들이에요. 이런 스토리를 알면 재미도 있고 시험 문제 풀 때 눈에 보여야 돼. 보여야 되잖아요. 네. 공부는 공부고 시험 성적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동반돼서 따라오시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과정 보겠습니다. 당태종은 요하를 건너, 요하를 여기 있죠? 요하를 건너, 요동을 온다는 얘기야.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가 보장항식입니다. 보장항식입니다. 조카죠? 꼬맹이죠? 고구려 장군 양만춘에게 안시성이 표하였습니다. 요걸 필표 5개, 기출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645년이 중요한 거야. 앞에 저거에다 빈 여백에다 선후관계 캐스천. 여기서 꼭 물어보는 게 선후관계예요. 그러니까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싸움 645년 그 전쟁의 연도를 암기하라는 뜻이야. 꼭 적어놓으세요. 선후관계. 안시성 전투 645년 암기 적어놓으세요. 매년 나와 이게. 3개월간 항전. 안시성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이 양만춘 장군이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것은 캐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연개소문 이 전쟁통에 싸우지 않았을까? 연개소문도 안시성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 최고의 장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연개소문이 안시성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만춘이 싸웠느냐, 연개소문이 참여는 이런 걸 안 물어보는 거야. 대신에 왜? 약간 확실치 않는 것은 출제하기 좀 어려운 거야. 대신에 안시성 전투 645년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645년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거 가셨죠? 결과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쇠약해졌고 나당 결속은 공고해졌습니다. 밑에 사료는 여러분 읽어보시죠. 연개소문 가봅시다. 27대 영유왕을 시해하고 영유왕을 시해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친당 정책. 시신을 토막내어 잘라 시궁창에 던져버렸대요. 아, 그랬어? 쏘리. 아이씨, 쏘리. 영유왕. 잘못됐어요. 수정. 이 친구 말 안 해서 깜빡할 뻔했다. 여태 영양왕으로 갔다. 영유왕.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왕이 죽었는데 제대로 된 장례식도 안 치렀다는 얘기 되고요. 영유왕의 조카를 새로운 왕으로 삼아 보장왕으로 하고 자신은 인사권과 군사권을 총괄하는 대망리지에 올랐다. 대망리지 줄고 가요. 예. 보통 고구려는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망리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앞에다 대자를 붙여서 자기는 대망리지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대망리지에 올랐다. 연개소문은 후계자를 기르지 못해 그의 후계자가 된 큰아들 남생, 연남생이 동생들과의 권력 다툼 끝에 당나라에 투항하였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종토는 신라에 투항하자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충 다 맞죠? 했던 얘기 거의 책에 다 쓰여있죠? 선생님이 오류로 영유왕을 영양을 한 것만 빼고는 다 맞죠?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6페이지를 한번 넘겨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안 나오더니 갑자기 작년에 이게 나와가지고요.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당 동맹과 백제의 멸망하겠습니다. 당나라 소정방 밑줄을 볼까요? 네. 당나라 장군 소정방과 신라 장군 김유신 밑줄. 김유신 연합부대가 백제를 공격하여 사비성 오늘날 부여입니다. 이번에 홍수의 부여가 되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데 그 지역입니다. 사비성이 함락되었으며 백제가 멸망하였습니다. 백제 멸망이 660년, 연도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나라는 공주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했대요. 웅진도독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당나라 소정방은 금강하구로 들어왔다고 써놓을까요? 금강하구를 통해서 백제에 들어왔고요. 김유신 장군 어딘가요? 어디로 들어왔나요? 논산이에요. 논산에서 누가 싸웠나요? 오천 결사대 백제 개백 장군을 물리치고 사비성 들어왔다고. 이게 협공작전이야, 쉽게 얘기해서. 김유신하고 소정방이 협공작전으로 백제를 침입해 들어온 방법이에요. 당나라 소정방이 해군이죠. 배 싣고 왔으니까. 신라의 김유신, 이게 백제로 쳐보자, 이렇게. 금강하구를 이렇게. 그럼 신라의 김유신은 경주 출발 이렇게 갔다고. 여기 황산벌에서, 원래 논산이죠. 계백장군 오천에 격사들을 격파하고 사비성에서 백제왕을 사로잡았다고. 생포했다. 백제왕 누구죠?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에요. 의자왕이 생포됐다. 근데 의자왕을 생포하게 된 계기는 요즘 말로 의자왕의 경호실장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의자왕을 생포해서 넘겨버렸어요. 가장 최측근인 경호실장이 배신 때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친구 간에 배신했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 왜?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배신할 것도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잘하는 친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고 나기 전까지 절친이니까 되게 차이롭게 지내지. 있는 거 없는 거 나눠먹고 다, 니네 집 사정하고 우리 집 사정 다 알잖아. 그런데 배신 때리는 건 가장 친한 친구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실장,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배신 때려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과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인질로 잡혀서 당나라에 배 싣고 당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만 10만 정도 백제 농민들, 백성들이 생포돼서 당나라에 끌려가서 노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제 부흥운동. 자, 볼까요? 멸망 순서 외워야 돼요. 660년에 백제 멸망이에요. 아까 안시성 전투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안시성 전투. 이런 게 선호관계 물어본단 말이에요. 663년 백강전투 또는 백총강 전투라고 불러요. 자, 백제가 멸망했잖아, 그치? 백제가 멸망했는데 애군과 백제 잔류군 나당연합군이 싸우는 전투를 갖다가 이건 백강전투라 불러요.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이 됩니다. 이건 연도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운다는 얘기는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A4 꺼내서 계속 써보세요. 안시성 전투 645, 백제 멸망 660, 663년 백제가 멸망하기 위해 백제 부흥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참여하게 됐다. 오케이? 백제 참여하게 됐다. 그 다음에 668년 고구려 멸망됐다. 고구려 멸망 3번입니다. 연개소문 사후 지배층의 내부도 나당연합 공격으로 평양성은 함락, 고구려 멸망, 안승과 건모장, 고연무 등이 부흥운동했다. 안승, 건모장, 고연무 밑을 보셔야 됩니다. 부흥운동,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살려야 되겠죠. 안승, 건모장. 특히 안승은 알아야, 나중에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나오겠다. 안승이라는 사람.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하여 금마저의 밑줄거, 금마저, 오늘날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보덕국 왕의 밑줄 색깔 좀 칠해봐.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즉 보덕국이라는 나라 처음 생긴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유민이었던 유민을 모아서 세운 나라가 보덕국이다. 그 임명한 게 문무왕이다. 보덕국으로 임명한 나라는 문무왕이다. 그 다음에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 적어봐. 여백에다. 그 밑에 여백이 있지. 신문왕 시기에 보덕국을 갖다가 해체시켜버려요. 즉 안승을 신라 귀족으로 편입시킨다고 써놓으세요. 신문왕 시기에 보덕국왕 안승을 신라 귀족으로 편입.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신문왕 시기에 안승을 신라 귀족으로 편입. 결국 뭐야? 보덕국은 사라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문무왕 때는 보덕국 왕으로 임명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신문왕 때는 보덕국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야. 왜? 신라 귀족으로 경주로 불러들였으니까. 그게 되게 참 잘 나와. 그러니까 문무왕을 물어보니 신문왕을 물어보니 끊임없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모의고사에 끊임없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 나당전쟁과 삼국통일. 당이 평양의 안동도호부, 밑줄 그어 안동도호부. 도호부란 말은 당나라 관리가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도호부는 관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동지방, 오늘날 경상북도 안동이고 오늘날에 평양 부분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쳤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동쪽이라고.
평양을 동쪽으로 본다는 얘기야. 안동 지역에다가 도읍을 설치했다. 관청을 설치해서 직접 당나라 관리가 와서 망했던 나라 고구려민들을 직접 지배하겠다. 고구려의 땅을 모두 지배했으면 신라가 이에 맞서 백제 땅에 옛 80여 성을 함락시켰으며 가림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뒤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까지만 하십시다. 마전 적성정투. 신라군은 당나라 말갈족 거란정 연합군을 임진강 유역인 마전 적성, 원래 파주죠. 원래 경기도 파주시죠. 이 지역을 대입하기도 했다. 당나라와 싸웠다.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 웅진도독부. 공주입니다. 웅진이니까. 당은 백제의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의장이 아들인 부여융을 도독으로 삼았다. 도호부가 있고 도독부가 있어요. 그죠? 안동도읍은 평양에 있는 거야. 이게 상급 기관이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하급 기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컨트롤 한다는 얘기야. 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도호부가 도독을 갖다가 컨트롤 한다. 안동 도호부가 컨트롤한다. 도호부는 여기는 서린기예요. 여기는 당나라 사람이에요. 백제 지역은 백제, 여기는 신라인들이에요. 서린기가 백제인과 신라인들을 컨트롤한다. 자, 그런데 봐볼까요? 자, 봐봐. 이게 이제 어이없는 게 신라가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봐봐. 당나라와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만들었어. 누가 이거 만들었지? 김춘추하고 당태종이 약속해서 만들었다고. 오케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봐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통해서 봐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먼저 백제를 공격하고 난 다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당나라와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춘추 약속은 압록강에서 여기서부터 도련포까지 우리 영토로 삼겠다. 즉 요동 지역과 북방 지역을 당나라 니네들이 먹고 우리는 남쪽을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먹고 우리가 여기 2분의 1 먹기로 약속했다고. 이렇게 사전 약속을 했다고. 도장 꽉 얘기하면서 도장 찍었다고. 그런데 당나라 애들이 배신을 때렸다고. 그러니까 당나라 애들 생각이 이거야.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라 애들 별로 한 거 없는 거야.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 한 거야. 우리가 다 먹어야 되겠어. 욕심이. 우리가 다 먹고 싶은데 그 애들이 어떻게 백제도 먹고 고구려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신라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백제 땅에다가 도독부, 신라 땅에 도독부를 만든 거야. 그리고 관리를 임명해서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충분히 갔죠? 그럼 누가 열받아야 돼? 신라인들 열받지.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약속은 이건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신라인들이 어떻게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신라이라면 어떻게 이런 싸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 약속을 뭐야 이게. 되게 배신받은 거잖아. 배신당한 거잖아. 그럼 신라인들이 어떻게 이거밖에 없어. 군사력은 부족하고 머리밖에 없는 거야. 머리를 써야 되겠지. 머리 씁니다 신라인들이. 자, 고구려하고 백제가 멸망했잖아. 그럼 신라인들이 당나라의 군사를 누구보다 잘 알아. 연합전선을 펼쳤으니까. 그럼 우리가 1대1로 당나라와 싸워서 승산 협상을 누구가 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제3의 힘을 빌려와야 되는 거야. 제3의 힘을 빌려올 때는 없는 거야. 여기가 없는 거야. 없잖아요. 외세력은 백제애들이지 신라하고 친한 애들이 아니니까 적국이니까. 머리를 써 신라인들이. 백제인들과 고구려인들에게 손을 뻗쳐. 패망한 나라 애들한테. 야 니네 나라 다시 찾고 싶지 않냐? 찾고 싶어요. 내가 도와줄까?
뭘 도와줄 건데요? 우리가 당나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도와줄게. 신라인들이 백제와 고구려들에게 도와줘요. 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당나라에 대한 정보력. 그지? 두 번째, 군사 지원. 무기. 그 다음에 식량. 세 가지죠. 무기, 식량, 정보예요. 그래서 결과 고구려와 백제 패망한 애들이 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부운동이 일어나요. 신라는 어떻게 해요? 서포트 한다고. 자,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고구려인과 백제인들이 신라의 그 이율 배반적인 행위 자체를 알잖아. 근데 선택의 사항이 없어요. 마지막 통로예요, 그게. 신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저 모순된 저 상황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신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패망한 고구려와 백제의 왕족들이 부운동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신라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다면 신라는 다시 그걸 뺏어 먹는 거예요. 먹이 활동하고 먹이 잡아먹은 그걸 다시 뺏어 먹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신라인들의 아주 영특한 전략적인 선택이 성공했다 봐야 돼요. 이해 가셨죠? 이와 같은 작전을 펼쳤다. 다시 교재로 갑니다. 107쪽입니다. 당의 한반도 지배자역 과정 다시 갑니다. 웅진도독부. 웅진은 공주라고 그랬어요. 당의 백제 옛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의장의 아들인 부여종을 도독을 삼았고 신라를 견제했다. 지리산 해맹. 이게 시험 기출이에요. 재작년 기출 문제예요. 지리산 해맹. 당나라는 경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도독부로 임명했대요. 자, 문무왕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문무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나라의 관리로 임명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나당연하 콜타에서 엠브리를 나눠먹기로 했잖아. 당나라하고. 근데 약속을 당나라가 어겼잖아. 대신에 계림 도독부 짱 시켜준대잖아. 왕이 아니야. 왕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너 밑에 있는 거야. 우리 밑에 있는 애야. 너는 당나라 관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기분 나쁠 일이 아니야. 문무왕이 되게 기분 나쁘잖아. 이게. 문무왕을 계림 도독으로 임명했다. 기분 되게 나쁘다. 누가? 문무왕이. 이에 지리산에서 부여융을 내세워 문무왕의 하친세력을 강요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백제하고 신라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당나라가 이렇게 명령했다고. 그럼 부여의 후계자, 아니 백제의 후계자 부여중과 신라의 후계자 문무왕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하지. 일단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개 나라 패망한 나라, 당나라에 대한 패망한 나라 니네 둘이 손잡아. 앞으로 절 싸우지 마. 지리산에서 해맹이라는 이유가 없어요.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냥 손 잡어. 이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성장 과정 때, 형제간에 가끔 어렸을 때, 서렸을 때 막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 강제를 하해시켜. 손 잡어.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해. 분명히 잘못은 동생이 했어. 근데 형도 잘못해야 되고, 동생도 잘못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앞에서는 하해를 하고 손 잡았지만 돌아서 어떻게 막 우는 거야. 형이 막 우는 거야. 억울하니까.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같이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나에까지. 그런 꼴이 돼버린 거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손 잡아. 사과해 서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특히 문무왕 같은 건 되게 서운하지. 부여중 같은 건 아들이니까 상관이 없지. 문무왕은 그냥 왕이잖아. 왕인데 와가지고 내가 경주 인을 공주가 불려가 손 잡아. 악수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 얼떨떨하고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제가 비유를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간 싸웠을 때 그 비교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되게 엄마 아빠한테 막 서운한 감이 있지. 문무왕 입장에 당나라에 되게 열받는 거예요. 서운하지. 저는 뭐 이 새끼들이 열받죠. 그렇잖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지 통째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n분의 1이었는데 나쁜 놈들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신라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안동도부, 고구려 멸망지에 안동도부 평에 설치했다. 매소성 전투.
뒤에 기볼포 전투가 나오나 모르겠다. 자, 매소성 전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가 반격에 나서게 돼야 됩니다. 네, 신라가 반격에 나섭니다. 그게 이제 매소성하고 기볼포 전투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 지역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쯤 한 이쯤 된다 생각하겠습니다. 대략 연천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연천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고구려와 백제 또는 신라가 싸운 전쟁터예요. 지금 현재 경기도 연천군은 그만큼 군사적인 접점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 다음이 경기도 파주하고 고양에, 백제하고 고구려 항상 싸웠던 장소가 오늘날 파주시예요. 파주시예요. 되게 중요한 동네. 자, 연천에서 봐볼게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다, 이렇게 있다. 산에 산성을 쌓았다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에 신라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당나라 기병 20만 명이 여기 쳐들어왔어요. 대신에 여기 연천에 있는 신라 주둔은 많아야 10,000명, 15,000명 안 된다. 뭐 10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병력이 한 방 붙어야 돼. 숫자를 본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지. 오히려 얘들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왜?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확률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건 되게 무식한 거야, 우리가. 아니, 차후를 노려야지, 영리하게. 굳이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필요 없잖아. 빠져나온다고. 당 기병 20만 명이 이 산성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자, 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문제는 이 먹잇감이 말을 시켜서 식량이 엄청난 양이야. 20만 명이면 어떡해. 우리 남성분은 잘 알고 군대 생활 해봐서 알 거야. 훈련소에서 먹는 양을 한번 생각해봐. 자대 배치 먹는 양 생각해봐. 매일 쌀과 부식이 매일 와야 돼. 그죠? 그 양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해. 병사들 말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신라인들 이걸 노리는 거야. 어차피 얘들 내려오는 코스가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왜? 신라인들 거기 계속 오랫동안 상주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어느 루트로 내려가야만이 지름길이 되고 식량 보급을 할 수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야. 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애들이. 신라군이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이 어떻게? 보급병들이 내려오는 거야,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쪽쪽 다 죽여버리는 거야. 1차, 2차, 3차 계속 어느 짝짝 다 죽여버리는 거야.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선생님, 오늘 1시에 점심시간인데 오늘 점심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풀로 나가겠습니다. 못 믿었지만 살살살 선생님 화장실 다 나가고 밥 먹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니, 선생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다 밥 먹고 올 거야. 우리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며칠씩 굶어봐요. 이게 이제 사람이 돌아요, 이게. 이렇게 20만을 죽여버렸어, 다. 그래서 연천에 가면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있어요. 말과 사람을 죽여서 다 생매장해서 크다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말 무덤, 사람 무덤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을 매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또 말을 매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 피비린 나는 전쟁터 얘기예요. 매소성 전투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신라 승리. 몇만 명 날렸다고? 당나라 20만 명 날려버렸다. 아니, 20만 명이 적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구 많다고 100만 쉽게 모은지도 20만 기병을 쓸어버렸으니까. 자, 다 봐보세요. 다시 당나라 해군이 다시 이렇게 금강하구로 옵니다. 여기서 한 방 붙습니다. 총, 이건 해군력이야. 쉽게 요즘 말로 치면 육해공은 7회에서 8회 정도의 전투가 발생했는데 당나라 해군을 전부 다 몰살시켰어. 신라가. 전쟁이 이걸로 끝났어요. 신라인들의 되게 수적 우위가 아니라 되게 영특함을, 전략 전술의 뛰어남을 가지고 당과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나당 연합군을 맺었고 나당 마지막에 전쟁이 이루어진 과정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스토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후관계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까 적어놨던 거 있죠. 기본적인 것들은. 그럼 여기에서 살을 붙이고 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제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에 접근해야 돼. 이론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기초 하에 문제 푸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쉴게요. 108쪽에 보시죠. 을지문덕에 대한 얘기를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입니다. 자, 수나라 장군 우중문이 30만을 별동대를 끌고 평양을 향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앞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을지문덕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엄청난 병력과 적은 병력을 가진 고구려군이 맞당하고 있다고. 그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편지글을 썼다고요. 그 편지글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글만 해석부만 보겠습니다.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통하였네. 싸움에 이미 이겨 그 공이 높으니, 즉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두 다 니네들이 이긴 걸 다 안단 말이야. 이미 공이 높은 걸 알고 만족함을 알고 여기서 그만두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편지를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핵심은 만족이에요. 동그라미 크게 쳐주세요. 색깔 칠해주세요. 근데 한자에 지족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일 앞 글자가 지족이에요. 한자. 지족.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의역하면 만족. 그러니까 일종의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심리전을 펼친 거야. 여기에 을지문덕이 있고 여기에 우중문이 있다고 이렇게. 편지글을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두 안다. 왜? 니네도 이길 거라고. 이 군사 숫자 봐라. 니네 당연히 이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족함을 알고 그냥 니네 나라 좀 돌아간 게 어떻겠어. 편지글. 일종의 심리전을 펼쳤다 이렇게. 핵심 뭐야? 지족이야. 우리말로 만족이야. 자, 지족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종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얘기해 볼까요? 사진상당 만들어 볼까요? 도교랍니다. 도교 답이 돼야 되겠네요. 이미 이 글을 쓰기 전에 우리나라 이미 도덕경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을 거예요. 왜? 지족이라는 단어가 도덕경에 나오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종교를 물어보면 무조건 도교입니다. 도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게 후에 연개소문 살펴봐주세요. 연개소문이 왕의 아래였습니다. 삼교는 유불선이에요. 삼교에 즐거워야 돼요. 삼교. 유불선이에요. 유교 불교 말고 선은 도교를 지칭합니다. 유불선, 도교, 삼교는 소태밭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췄다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의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와서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하자고 얘기합니다. 도교를 장려하자고 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기존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도교를 막 장려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 도교에는 이런 게 있대요. 상무정신이 있대요. 무를 숭상하는 정신이 있대요. 즉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떤 옵션을 하나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연개소문 입장에서 당나라와 싸우는데 군사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는데 유교, 불교 입장에서는 굳이 전쟁을 좋아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이 희생돼야 되니까. 또 사람이 희생되게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력을 가진 전부 다 군량미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군량미까지 내놓고 싶지 않거든요, 양반들이. 전쟁을 원치 않잖아요. 전쟁은 어떻게 무조건 양반들에게는 손해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무조건 가진 자들은 무조건 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잃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력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딱 좋잖아요. 삼교가 있어야 된다. 도교도 장려했으면 좋겠다. 무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개소문의 입맛이 딱 맞는 게 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돼.